여러분, 몰이 무엇일까요? 네, 몰은 바로 개수를 의미합니다. 몰이 뭐라고요? 개수예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몰이 뭐라고요? 개수를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1몰이 몇 개예요? 맞습니다.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죠. 이렇게 몰은 개수를 의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라고 개수로 나타내는 거죠.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볼까요? 6을 썼고요. 자, 실제로 6.02 쓰고 여기서부터 몇 개? 23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구,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이렇게나 많아요. 한번 개수를 세볼게요. 자, 공 4개면 만이죠. 그런 다음에요. 맞아요. 억이에요. 억. 그런 다음에요. 네, 조가 되죠. 조 다음에 뭐예요? 맞아요. 경이에요. 경. 4개, 경. 벌써 여기까지만 해도 엄청 많죠? 돈이 이만큼이나 있었으면 좋겠네요. 만, 억, 조, 경까지.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경 다음에 뭐예요? 네, 맞아요. 뭐라고요? 아, 맞아요. 바로 해죠. 맞습니다. 해가 나오고 나서야 그 다음에 공이 있고 2가 있고 공 있고 6이 있네요. 한마디로 이게 몇 개라고요? 6020회예요. 엄청나죠? 결국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는 바로 6020회인 거죠. 엄청나죠? 6020회. 이게 몇 몰이요? 네, 1몰입니다. 1몰이 뭐라고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개수를 의미합니다. 자, 1몰을요, 우리가 다른 말로 아보가드로 수라고도 합니다. 아보가드로즈 넘버이라고도 하죠. 이렇게요. 아보가드로즈 넘버. 아보가드로의 수인 거죠. 결국 이 세 개는 같아요. 바로 아보가드로 수랑 1몰, 그리고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6020회. 자, 이 세 가지는 다 같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왜 1몰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인가? 이 질문이요. 누구나 할 수 있죠.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 때 왜 하필 1몰이 왜 하필 1몰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냐고. 그래요, 1몰이 개수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렵게 나타냈느냐 이거죠. 1000개도 아니고 억개도 아니고 경계도 아니고 해계도 아니고 뭐예요? 6020회잖아요. 6.0 곱하기 10의 23승계. 왜?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요? 학생을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어렵게 한 거예요? 과학자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죠. 그 이유는 바로 원자량에 그람을 붙이기 위해서 바로 몰이라는 개념이 들어간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 탄소 12가 있습니다. 탄소 12. 얘의 원자량은 뭐예요? 네, 12입니다. 탄소 10의 원자량은 12입니다. 자, 여기서 원자량은 이 탄소 자체를 나타내는 그 원자량이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그람을 붙이고 싶어요. 원자량은 사실 상대적 질량으로서 단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측정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맞죠? 측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단위가 없기 때문에 측정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측정을 하고 싶어요, 이 10이라는 숫자를. 그래서 그람을 붙여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람을 붙이면, 뭘 붙이면? 원자량에 그람을 붙이면 되는데 이게 몇 개 있어야 될까요? 자, 10이라는 거 그람을 붙이고 싶어. 몇 개 있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1몰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는 게 먼저 나온 게 아니라 뭐가 먼저 나왔다? 맞습니다. 1몰이라는 게 먼저 나왔습니다. 또는 아보가드로 수라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탄소 12를 12g을 모으고 싶어요. 몇 그램? 12g을 모으려면 몇 개가 필요하나요? 누군가 물어볼 수 있죠. 옛날 사람들이요. 그럼 몇 개가 필요해요? 몰라요. 몇 개가 필요하다? 네, 아보가드로 수계가 필요하다고요. 그게 몇 개인데요? 그걸 1몰개라고 하자고요. 그게 몇 개인데요? 그게 몇 개예요? 몰라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몇 개예요? 정확한 개수를 말해달라고요. 몇 개예요? 몰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측정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한마디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는 개수가 먼저 나온 게 아니라 뭐가 먼저 나왔다?
네, 1몰과 아보가드로 수라는 게 먼저 나왔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걸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그게 6.028 10의 23승계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나온 거예요. 1000개도 아니고 만 개도 아니고 억개도 아니고 뭐 경계도 아니고 그렇게 된 거라고요. 이해되나요? 다시요. 자, 우리가 어떤 원자가 있어요. 탄소 12짜리 원자가 있어요. 얘를 몇 그램 하고 싶다? 12g 하고 싶다고요. 몇 그램? 12g을 하고 싶다고요. 그 개수가 몇 개? 훔쳤네. 그 개수를 몰라요. 측정을 그 당시에 못했어요. 그럼 개수를 몇 개로 하자? 1몰개로 하자고요. 아보가드로수 개로 하자고요. 이해돼요? 즉 12g을 하게 만드는 그 개수를 그냥 1몰이라고 먼저 정해놓고 또는 아보가드로수라고 먼저 정해놓고 나중에 측정을 해보니까 그게 몇 개가 나왔다? 6.028 10의 23승계가 나중에 나온 거죠. 나중에 나온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1몰이란 게 6.028 10의 23승계라고 복잡한 숫자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제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추가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왜 탄소 12, 네, 질량수가 12인 이 탄소 12를 하필 왜 12g으로 하면 될까요? 왜 12g이어야 돼요? 아니, 이거 6g으로 맞춰도 되잖아요. 아니면 10g, 아니면 1000g 이렇게 되잖아요. 왜 12로 할까요? 즉, 탄소 12라는 원자가 12g이 될 때의 원자의 개수를 1몰이라고 하자고 하는데 왜 이거를 1몰로 했을까요? 왜 하필 12일까요? 네, 그쵸. 여기 12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 뭐라고 나와 있을까? 12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걸 1g이랑 12g이라고 하면 딱 좋잖아요. 여기 10인데 이것도 12로 하면 딱 좋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이게 1g도 아니고 2g도 아니고 3g도 아니고 100g도 아니고 1000g도 아니고 12g이 된 거라고요. 이해돼요? 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12g으로 했구나. 이 12가 바로 이거니까. 거기서 g만 붙이려면 1몰이 필요하다. 어때요? 굉장히 보기가 편하잖아요.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요. 이 약속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죠? 1몰의 약속이 바로 12에다가 g을 붙이려고. 왜 12로 했다? 왜 12g으로 했다? 얘가 10이니까. 그쵸? 질량수가 10이니까. 자, 어떤 학생이 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질량수가 10이에요? 아니, 이거 왜 10이에요? 에? 12가 뭐예요, 도대체? 자, 이게 질량수라고 합니다. 이걸 뭐라 한다고요? 질량수라고 합니다. 질량수, 위에 있는 걸 뭐라 한다? 질량수라고 합니다. 자, 얘 질량수 몇이에요? 12죠? 그래서 탄소는 여기서 질량수가 12입니다. 자, 이 질량수는 뭘까요? 자, 아주 중요해요. 질량수가 뭐예요? 여러분 외웠죠?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가 바로 질량수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나아가 볼까요? 좀 말이 이상하지 않나요? 이거는 질량이에요, 수예요? 그리고 왜 하필 질량수라고 했을까요? 이거에 의문을 갖는 순간 여러분이 질량수를 왜 중요하게 여겼는지, 하필 왜 얘 이름을 질량수라고 했는지가 중요하다고요. 그게 20이랑 연결되니까. 그게 20이랑 연결되니까. 그게 22g이랑 연결이 되니까 그렇죠. 자, 같이 한번 보죠. 질량수라는 건 결국은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를 말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숫자죠. 양성자의 개수 더하기 중성자의 개수니까 숫자예요. 그런데 왜 질량이란 말을 붙였냐고요? 질량수의 질량 왜 나왔냐고요? 바로 질량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원자 자체의 질량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애들이 양성자수와 중성자수의 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되나요? 보세요. 바로 양성자수하고 중성자수가 원자의 질량을 결정한다고요. 여러분, 원자는 사실 전자와 원자 핵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무거워요? 맞습니다. 바로 양성자와 중성자가 전자보다 훨씬 더 무겁죠. 실제로 양성자와 중성자는 거의 무게가 비슷하고요. 중성자가 약간 더 무겁지만 거의 비슷하고요. 전자는 얘네에 비해서 1000배보다도 가볍습니다. 1000분의 1보다도 훨씬 더 가벼워요. 그러니까 전자는 무시해도 돼요. 누구를 측정할 때? 원자의 질량을 측정할 때 전자는 무시해도 된다고요. 이해돼요? 중요하죠. 그래서 이 질량수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물론 원자의 전체 질량은 양성자랑 중성자랑 전자를 모두 합쳐야만 원자가 나오지만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건 전자는 100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얘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건 전자를 무시하자 이거예요. 그럼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게 누구누구뿐이 없어요. 맞죠? 양성자와 중성자뿐이 없죠. 그러면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가 직접적인 질량과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질량수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질량수는 그래서 전자가 빠진 거예요. 이해돼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원자핵이 있습니다. 누구의 원자핵? 바로 탄소의 원자핵입니다. 어때요? 양성자 몇 개? 플러스 몇 개? 6개가 있죠. 그리고요, 중성자 전하가 없는 거 6개가 있죠. 얘네가 물론 여기 전자도 이렇게 돌겠죠. 전자 몇 개 돌까요? 12개가 돌겠죠. 플러스가 12개니까. 그런데 그 전자를 무시하더라도 얘네가 이미 원자의 질량이 대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몇 개요? 12개. 12개.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가 각각 6개, 6개, 12개였기 때문에 그때의 질량 수가 그걸 합쳐서 몇 개로 한다? 12. 그래서 질량수란 말이 나온 거예요. 질량을 결정하는 수. 질량수가 뭐라고요? 원자의 질량을 결정하는, 핵심적으로 결정하는 수니까 질량수라고 했다고요. 양성자와 중성자를 합한 수가 12개인 거죠. 그래서 이 12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2, 이거를 질량수라고 표현했다고요. 용어 자체가 질량수인 걸 알겠죠? 그 숫자가 뭘 결정하니까? 질량을 결정하니까. 그래서 이 12가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이렇게 10이라는 게 중요하고 이게 뭘 결정하면? 그렇죠. 원자의 질량을 결정하면 이 10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걸 질량수라 하자고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탄소 원자 하나의 질량은 얼마인가요? 여기 보시면 탄소의 실제 원자 한 개, 몇 개요? 한 개의 질량이 얼마예요? 1.9998 10의 마이너스 23승. 마이너스 23승이요. 그럼 0.0000. 맞죠? 0.00. 엄청 작죠? 이거 측정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저울로는 측정이 불가능하죠. 그럼 이거 어떻게 측정했을까요? 측정하는 법은 사실 질량 분석기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따가 알려줄게요. 어쨌거나 이 하나를 측정했다고 해서 이 하나를 끄집어내고 실험해야지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측정 가능한 그람을 찾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그람이 붙었지만 질량이니까 그람이 붙었죠. 근데 이거 너무 작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해서 실험하진 않잖아요. 특히 화학에서는요. 그래서 바로 이 질량수의 개념이 이제 중요해졌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질량수라는 거는 여기서 바로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를 합한 건데, 이거는 원자 전체에서 전자를 뺀 나머지 원자 핵이니까 원자 전체 질량을 좌지우지한다 그랬죠. 이거 자체가 원자의 질량이라고 봐도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질량수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아니 원자 하나의 질량은 아까 전처럼 너무 작잖아요. 탄소가 1.99 12 마이너스 23승이라며 이 그람이라며 너무 작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작은 그람이 아니라 사람이 측정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람수가 더 낮겠죠. 그리고 그 그람수랑 질량수랑 관계가 있으면 좋겠죠. 왜냐하면 이건 원자 하나의 질량을 나타내는 10이라는 의미니까요. 이 10의 대표성이 가지는 이 10의 의미를 이어서 그람을 붙이자고요. 이해돼요? 여기서 질량수는 10이고 이거는 그 개수를 의미한다. 그 개수는 원자의 질량을 좌지우지하는데 이 10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탄소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측정 가능한 그람으로 바꾸자고요. 알겠나요? 바로 이겁니다. 이 12를 그람으로 붙이자. 결국 같은 말인데요. 그 12가 어디서 났다? 바로 질량수에서 나고요. 질량수를 왜 질량수를 한다? 양성자수와 중성자수의 합이 원자 전체의 질량을 좌지우기 때문에. 그럼 이 10이라는 의미는 그 원자의 질량의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실제 원자 하나를 나타내는 게 워낙 작아서 그러면 어떤 수를 이용할까 하다가 12를 이용하게 된 거죠. 그렇게 이용하는데 바로 그람을 붙인 거고요. 선생님이 여기서 원자량은 상대적 질량이라고 했는데요. 원자량에 그람을 붙인 건 상대적일까요? 아닙니다. 절대적이죠. 즉 상대적 질량을 절대적 질량으로 바꿀 때 바로 1몰이라는 개념이 들어간 거죠. 한 번만 더 얘기할까요? 결국 질량수 10이 중요한 값이었습니다. 탄소 입장에서는요. 그 12에다가 그람을 붙여서 측정 가능한, 우리가 과학을 한다는 건 측정을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1g, 2g, 3g 해도 돼요. 그런데 이 10이라는 숫자의 의미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12g으로 하는 거죠.
알겠나요? 그래서 1g도 아니고 100g도 아니고 12g이 된 겁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질량수와 원자량은 같을까요? 질량수와 원자량은 같은 의미일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질량수와 원자량은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실 고등학교 때 과정까지만 해도, 대학교 일반어학까지만 해도 사실 질량수와 원자량을 동일하게 생각하고 계산해도 큰 차이가 없어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건 완전히 같은 건 아니죠. 왜 완전히 같지 않을까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해보죠. 그리고 왜 비슷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양성자 질량과 중성자 질량이 달라서, 아주 약간 달랐습니다. 그 약간의 차이 때문에 질량수와 원자량은 완전히 같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봤듯이 양성자와 중성자 질량은 거의 비슷하다고 그랬죠. 실제로 중성자가 약간 더 무거운데요. 그 미묘한 차이 때문에 질량수는 원자량과 거의 비슷하지만 그 차이로 인해서 약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선 질량수의 정의를 한번 보죠. 질량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질량수는 양성자가 뭐 1개 반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중성자가 2개, 2분의 1 이런 거 없죠? 그러니까 질량수는 항상 정수로 나옵니다. 뭘로 나온다고요? 정수예요. 1, 2, 3, 4, 5, 6, 7, 8, 9, 10, 10.5 이런 거 없다고요. 10.21 이런 거 없다고요. 2.1 이런 거 없다고요. 질량수는 항상 정수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양성자수와 중성자수의 합이기 때문이죠. 이해돼요? 자, 그럼 원자량은 무엇일까요? 원자량은 상대적 질량을 의미하는데요. 바로 탄소 12의 원자량을 12로 정해서, 즉 약속을 한 다음에 나머지 원소를 비교해서 여기서 나오는 상대적 질량입니다. 용어가 굉장히 어렵죠. 어려울 수밖에 없죠. 굉장히 복잡한 개념들이 들어갔으니까요. 같이 한번. 여기 보시면 탄소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은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g이죠. 자, 그리고 수소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은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g입니다. 보면 알겠지만 수소가 더 작죠. 맞죠? 마이너스 24승이니까 더 작네요. 자, 이게 실제 질량이에요. 몇 개일 때? 한 개일 때요. 예. 이거는 이제 질량 분석기로 측정이 가능해요.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는 알려줄게요. 자, 아무튼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를 뭘로 한다? 이제 탄소 원자량, 즉 원자량으로 바꿔야 돼요. 자, 그러면 탄소 원자량이 12예요. 그럼 수소 원자량은 얼마가 돼야 될까요? 맞습니다. 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비례 관계가 성립하죠. 그렇죠. 얘 대 얘는 얘 대 얘,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네모를 구할 수 있겠죠. 즉 안에 것 곱하기, 그러니까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 그렇죠. 그렇게 하면 얘 곱하기 얘를 한 것을 얘로 나누면 요게 나오겠네요. 이해돼요?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게 수소 원자량이었던 거죠. 알겠어요? 얼마가 나올까요? 앞에 12 보이시나요? 네, 12. 아까 12 곱하기 이건 뭐예요? 이건 누구 거예요? 맞습니다. 수소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이죠.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그람. 자, 요거에서 요 삼각기호는 뭐뭐 제곱 이런 표시예요. 나중에 공학용 계산기 풀다 보면 요거는 무엇의 몇 승 이런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요. 자, 뒤에 있는 건 뭐예요?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이건 누구 거예요? 네, 탄소 원자의 실제 질량이죠. 자, 이렇게 하면 계산값이 나온다는 거죠. 얼마가 나올까요? 수소 원자량 얼마 나와요? 이만큼이 나오네요. 보이세요? 아주 중요하죠. 이만큼이 나와요. 이게 바로 수소의 원자량인 거죠. 실제로 수소 원자량은 이런 식으로 구합니다. 이해되나요?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구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우리 고등학교 때는 그냥 1이라고 배우죠. 근데 실제로 1이에요? 아니죠. 1.007. 여기 숫자가 나오네요. 정수가 아니네요. 뒤에 소수가 있네요. 맞습니다. 이게 정확한 겁니다. 그런데 거의 1하고 차이가 없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 차이는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네, 바로 양성자와 중성자의 그 질량 차이로 인해서 이런 계산 결과가 나온 거예요. 너무 어렵다고요? 그러면 고등학생이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질량수와 원자량은 비슷하긴 한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이게 수소 원자량이고요. 수소 질량수는 얼마예요? 그럼 질량수가 1이잖아요. 왜요? 수소는 양성자 하나만 있고 여기 전자 몇 개 돌아요? 전자가 몇 개 돈다? 전자가 하나가 이렇게 돌죠. 이게 양성자. 그러니까 질량수라는 건 뭐라 그랬죠? 양성자 수 더하기 무슨 수요? 중성자 수라 그랬죠? 근데 여기는 양성자만 있네요. 수소는 특이하게 양성자만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게 1이란 게 나왔다고요.
그런데 수소 원자량은 실제로 1만이 아니라 뒤에 무슨 값이 나와 있죠. 이 값의 차이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 약간의 질량 차이에서 온 거다 이거예요. 자, 그럼 한 번만 더 물어볼까요? 그러면 원자량과 질량수가 실제로는 다르잖아요.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거는 양성자와 중성자 질량 차이로서 온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은 게 하나 있죠. 뭐가 있다고요? 같은 애가 하나 있다고요. 걔가 누구예요? 맞아요. 바로 탄소죠. 탄소, 특히 탄소 12짜리. 탄소의 12자의 질량수. 탄소 몇? 12. 이때 12는 이건 질량수로 의미해요. 얘의 어쨌든 질량수는 무슨 수는? 질량수는 몇이에요? 12죠. 그런데 얘 원자량을 얼마로 했다는 얘기예요? 원자량을. 얘를 11로 했다고요. 유일하게 원자량과 질량수가 같은 애가 딱 한 명이 있는데 걔가 누구라고요? 탄소 12짜리라고요. 그리고 얘를 기준으로 나머지 걸 했다고요. 알겠어요? 이렇게 기준을 왜 원자량과 질량수를 왜 이렇게 두 가지 용어를 썼냐? 이건 어쩔 수가 없다고요. 왜요? 질량수는 양성자수 더하기 무슨 수예요? 중성자수인데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 차이가 있잖아요. 실제로 약간의. 그쵸? 그 차이 때문에 이게 오는 거라고요. 이해돼요? 그런데 이 질량수가 이건데 이 질량수의 질량수라는 거 그 질량의 대표값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그러니까 이걸 바로 뭐 12g으로 해서 사실 1몰 이게 나오면 좋은데 아까 전에 질량수에서 바로 12g이 나온 것처럼 나오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왜 없다고요? 이렇게 하면 문제가 질량수를 바로 g으로 바꾸면 문제가 얘는 그럼 몇이에요? 얘를 1몰로 하면은 얘가 마치 1g이 나온다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안 된다는 얘기죠. 왜요? 왜 안 돼요? 이렇게 되기가 힘든 게 바로 중성자와 양성자의 질량 차이 때문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한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다고요. 그 단계가 뭐라고요? 질량수를 원자량으로 바꾸는 단계가 필요하다고요. 이해돼요? 질량수는 그냥 개수로서 정수가 나오는데 그 정수가 나오는 게 안타깝게도 안타깝게도 양성자 중성자 수가 다르니까 그걸 하나 두 개 양성자가 하나라 1이라고 해서 중성자가 1로 볼 수가 없다고요. 그 질량 차이 때문에. 그래서 질량수라는 개념을 바로 g으로 붙인 게 아니라 원자량이라는 개념을 한 번 더 도입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그 원자량에서 g을 붙이는데 이것의 기준을 누구로 한다? 네, 탄소로 한다고요. 그럼 탄소는 11로 해요. 나머지 거는 얘한테 맞춰줘요. 그래서 수소는 질량수는 정수가 나오지만 원자량은 그 중성자와 양성자 그 약간의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묘하게 나오고 실제로 뭐 고등학교 때는 이게 1몰이면 1g 해도 돼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1몰이면 실제로 1g이 아니라 뭐예요? 네, 여기에 g 붙인 거예요. 1.007351759759에 g 붙인 거죠. 이해돼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게 나온 거예요. 정의가 복잡하게 나왔다고요. 알겠죠? 우리는 1몰이 어떻게 나오고 원자량이 왜 나오게 됐고 질량수가 왜 나오게 되는지 각각을 비교했습니다. 이 세 개가 한꺼번에 우리가 어떤 원자량의 개념 또는 몰의 개념을 얘기할 때 이 세 개가 혼잡하게 엉켜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하나하나를 왜 필요로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단계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알게 된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원소의 원소기호와 원자량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는 고등학교 책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원소기호 이렇게 나와 있죠. 그쵸? 원소기호 이렇게 나와 있고 뭐 원자량 나와 있어요. 수소가 1이네요. 근데 이게 진짜 1이냐고요? 아니죠. 1.00007 이런 식으로 했죠. 고등학교에서는 이렇지만 실제로 이 원자량은 얘 질량수 1이거든요. 질량수와 원자량은 같지 않다고요. 유일하게 같은 애가 누구만이라고요? 네, 탄소입니다. 탄소만 12로 딱 떨어집니다. 실제로 탄소 10일 경우만 12로 딱 떨어져요. 질량수가 몇일 경우? 질량수가 10인 탄소만 12로 딱 떨어지고요. 나중에 평균 원자량 때문에 실제로 탄소도 12가 안 될 경우가 있거든요. 탄소 12일 경우만, 뭐일 경우만? 탄소 12일 경우만, 탄소 질량수가 12인 경우만 원자량이 얼마다? 12이고 나머지는 그거에 대한 상대적인 질량값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 탄소는 그렇다 치더라도 수소, 질소, 산소 실제로는 얘네는 다 뭐다? 정수가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원자량과 질량수가 아예 똑같은 애는 누구뿐이 없다? 탄소 12뿐이 없다고요. 왜냐하면 그걸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질량수는 원자량이라고 봐도 된다 이거예요. 그 비슷한 이유 그리고 약간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라고요? 양성자수와 중성자수의 질량이 거의 차이가 아주 미묘하게만 있기 때문이죠. 나온 김에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여기 양성자와 중성자 보이나요? 네, 양성자와 중성자인데요. 뭐 전하량은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정도예요.
근데 중성자는 전하량이 0이죠. 근데 우리가 치수를 플러스 양성자는 얼마예요? 예, 이렇게 1.602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9는 쿨롱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예, 플러스 마이너스만 차이가 있지 절대값은 같죠. 그걸 상대적 전을 받고, 물론 좋아요. 이건 좋은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질량이에요. 질량 어때요? 얘랑 양성자랑 중성자랑 질량이 어때요? 거의 비슷하죠. 12-24승 똑같고요. 1.67, 그런데 3이죠. 얘는 1.675. 누가 더 무거워요? 맞아요. 바로 중성자가 더 무겁네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양성자와 중성자의 아주 미묘한 차이 때문에 그렇게 질량수, 원자량 이런 개념이 생긴 거라고요. 질량수하고 원자량이 다른 거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알겠죠? 추가적으로 전자를 한번 볼까요? 9점? 되게 높은데? 그런데 뒤에 있는 게 중요하죠? 과학은 항상 지수가 중요해요. 10-28승이네요. 엄청 차이 나네요. 그죠? 얼마 차이 난대요? 1837분의 1배 차이 나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1837개가 있어야지만 양성자와 중성자 개수가 그거랑 질량이 같아진다고요. 그러니까 무시할 만하죠. 왜요?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된 원소가 몇이에요? 110개 정도가 약간 넘죠. 전자가 아무리 봐도 110개 정도뿐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전자를 어느 정도 무시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아무튼 그렇고요. 아니, 어떤 학생이 물어봐요. 아니, 상대적 질량이라고 하는데 여기 11이잖아요. 네. 근데 실제 질량은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그거를 그냥 대충 본 거고. 실제는 차이가 있죠. 그 차이 때문에 나온 거다. 뭐가요? 원자량과 질량이 같은 애는 탄소뿐이 없고 탄소 12를 그냥 그렇게 약속을 한 거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 선생님 지금 한 손으로 들어서 그래요. 자, 여기 보면 질량이 매우 작아서 원자 한 개의 질량을 직접 측정할 수가 없죠. 그렇죠? 실제 값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불편해요. 따라서 특정 원자, 자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교과서를 한번 해석해 보는 거예요. 특정 원자의 질량을 기준으로 다른 원자의 질량이, 그 기준 질량이 몇 배가 되는지 상대적 질량을 구하는 거예요. 그 상대적 질량이 바로 뭐란다? 원자량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원자량은 그람이 안 붙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알겠죠? 그래서 그 상대적 질량이에요. 이때 이제 중요해요. 상대적 질량이 있는데 누굴 기준으로 하냐 이 말이에요. 누군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누구라고요? 질량수가 12이네. 즉 탄소 12짜리. 여기 12 보여요? 네, 얘 질량수. 실제로 질량수는 뭐라고요? 양성자수 더하기 누구수? 중성자수인데 그거를 원자량 12로 정하자 이거예요. 약속하자 이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유일하게 질량수와 원자량이 모두 다 12인 액으로 약속이 된 거죠. 그리고요, 이제 원자량이 12로 했으니까 나머지 상대적인 애들을 이제 원자량을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나머지 애들, 뭐 수소도 구하고 다 구하면 걔네는 딱 떨어지는 정수값은 아니라 이거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양성자와 중성자의 차이 때문에, 질량 차이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나온 원자량에다가 그람을 붙이고 싶어요. 그쵸? 그람을 붙이기 위해서 바로 몰이란 개념이 그제서야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서 12, 얘 12를 12g으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게 1몰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1몰을 나중에 그래서 측정해볼까요? 6.50 곱하기 10의 23승 개가 된 거죠. 여기 개가 빠졌네요. 개수를 의미합니다. 알겠죠? 그걸 1몰, 그리고 아보가드로 수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바로 샤프심이 있습니다. 이 샤프심 안에는 뭐가 있어요? 맞습니다. 바로 이렇게 샤프심이 있죠. 샤프심 통 안에는 샤프심이 있죠. 자, 이거를 몇 그램을 하면, 자, 이거 몇 그램? 네, 이게 12g 있으면, 몇 그램 있으면? 이게 12g 있으면, 이거 탄소잖아요. 탄소 덩어리잖아. 이게 12g 있으면 여기에 몇 몰이 있다는 얘기라? 네, 1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다고요. 이해돼요? 즉 질량과 개수가 연결이 됩니다. 몰 때문에요. 몰 때문에 질량과 개수가 연결이 된다고요. 12g을 쟀는데, 아니 g을 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개수를 알 수 있다. 엄청난 거죠. 나는 12g을 쟀는데 질량하고 숫자랑 연결이 돼요. 뭐 때문에? 몰 때문에요. 왜요? 몰이란 건 바로 g을 붙이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니까요. 다시 한번요. 얘 12g 쟀어요. 그러면 우리 눈에 안 보여도 몇 개란 걸 알 수 있다. 6.5 곱하기 10의 23승계란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과학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개수를 하나하나 셀 수가 없잖아요. 그거 원자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이거 하나 두 개 못 세잖아요. 그런데 질량을 재서 알 수가 있다고요. 만약 탄소를 12g을 재면 여기에 6.5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고요. 뭐를 그렇게 정했으니까. 자,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물론 여기서 어떤 학생은 평균 원자량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인데요. 바로 질량수 12. 질량수 12를 원자량 12로 바꾸고 거기다가 그람을 붙일 때 몰이 들어간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바로 질량수가 뭐라고 했죠?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라고 했죠? 왜 질량수로 한다고 했죠? 질량수로 하는 이유는 그 질량의 대표값인 수니까, 즉 전자를 뺀 나머지 양성자와 중성자수가 바로 질량을 대표하는 수가 될 수 있으니까, 즉 질량을 대표하는 수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10이라는 값이 되게 중요해서 이 11을 측정값인, 왜냐하면 탄소는 실제로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이라는 탄소 한 개의 질량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11한 개 12g을 하려면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인 원자 한 개가 몇 개 있어야 돼요? 네, 그 개수를 1몰개로 하자고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중간에 원자량이 왜 들어갔을까요? 실제로 얘를 그냥 이렇게 써주면은 이해하긴 편한데, 실제적인 이유에서 질량수에서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를 하는데, 그 양성자수와 중성자수의 질량이 실제로 얘가 1이면 얘도 1이 아니죠. 실제로는요. 즉 중성자수와 양성자수의 질량이 완전히 같진 않죠. 그래서 원자량이라는 개념이 도입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중성자와 양성자의 값의 아주 미세한 차이 때문에요. 그리고 그냥 질량수를 완전히 이렇게 도입할 수 없고 얘를 넣어서 그냥, 그러면 탄소의 원자량은 12로 그냥 정하자 이거예요. 질량수로 바로 이렇게 못 가니까 이걸 그냥 12로 정하고 이 원자량에 따라서 나머지 원자량을 비교를 한 거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예, 양성자를 예를 들어 1로 봤을 때 중성자를 1로 볼 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죠. 만약 둘 다 질량이 같게, 예를 들어 얘를 1로 봤을 때 얘를 1로 봤다면 질량수일 때는 어쨌든 숫자니까 양성자가 한 개일 때 1로 쓰고 중성자 한 개일 때 1로 쓰잖아요. 그렇게 1, 2라고 쓸 수 있는데, 그걸 질량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아주 미세한 차이 때문에 얘가 1일 때 다른 애가 1점 몇몇 이런 식으로 변한다고요. 그래서 바로 얘를, 원래는 얘를 그냥 이렇게 쓰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 쓰니까 원자량이라는 개념이 중간에 도입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원자량에 따라 거의 비슷하긴 한데, 그 원자량에 따라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여기서 이렇게 갈 때 바로 1몰이라는 개념이 나온 거죠. 원자 한 개의 질량을 그러니까 바로 이 10이라는 게 굉장히 계속 유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12g. 실제로 탄소는 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계, 그 몇 개가 보면 된다? 1몰개요. 그게 계산해 보니까 6.5 곱하기 10의 23승계고 실험적으로도 관측이 됐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질량수가 10인 탄소, 이거를 원자량을 12로 바꾼 다음에 이걸 12g인데 이때 1몰이 들어간다. 질량수에서 바로 g을 붙이긴 좀 어렵다 그랬죠. 그래서 원자량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됐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여기서 여기를 왜 이렇게 했다고요? 그렇죠. 양성자의 질량과 중성자의 질량이 아주 미묘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정해주는 어떠한 기준이 필요해서 바로 탄소 12를 기준으로 했죠. 그 질량수 12인 탄소를 원자량도 12로 놓고 나머지를 이거에 대한 상대적 질량으로 놨다. 그게 원자량이다. 이렇게 봤죠. 그러고 나서 그걸 g으로 붙여줄 때 1몰이 쓴다 그랬어요. 좋아요. 그걸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왜 하필 탄소를 기준으로 했을까요? 왜 기준을 탄소로 했을까요? 자, 무슨 말이냐고요? 아니, 탄소가 아니라 사실 수소로 해도 되잖아요. 수소로 하면 얼마나 좋아? 자, 우리 질량수 11짜리 수소 있어요. 질량수 몇 짜리? 네, 11짜리요. 아, 질량수 11에 질량수 1짜리 수소 있어요. 즉 양성자가 한 개인 거죠, 이럴 땐. 그러면 아니, 위대대로라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것의 원자량을 뭘로 하고 1로 하고, 그리고요 그걸 1g 만들 때를 그냥 1몰로 하면 되잖아요. 이 과정 똑같이 거치면 그러면 수소로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이게 정의라는 거는 과학자들이 약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약속을 하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 됩니다. 그럼 이렇게 했을까요? 네, 옛날에 이렇게 했어요. 예전에, 과거에 이렇게 했었다고요. 과거에 했었어요. 지금은, 현재는 탄소를 기준으로 한 거고요. 현재 기준은 탄소고요. 과거의 기준은 수소였어요. 더 놀라운 거는요, 수소 말고 또 산소 있죠. 산소 질량수 16이거든요. 원자 분모가 8이기 때문에 양성자 중성자 합쳐서 16짜리인 산소가 많아요. 그럼 얘의 원자량을 뭘로 하고, 네, 16으로 하고, 이걸 16g 때 1몰로 하자. 이렇게 해도 할 수 있잖아요. 과거에 이렇게 했을까요? 네, 과거에 이렇게 했었어요. 아니, 그러면 왜 이렇게 바꿨을까요? 아니, 수소가 가장 괜찮은 것 같은데 그걸 또 산소로 바꿨다가 이걸 또 지금은 왜, 현재는 탄소로 바꿨을까요? 왜 하필 탄소가 기준이냐고요. 그 이유는요, 처음에 수소를 했다가 산소로 한 이유는요, 산소가 뭐예요? 그렇죠, 반응을 많이 하죠. 즉 반응 과정에 많이 참여해요. 어떤 반응에 참여할까요? 글씨가 잘 안 써지네. 그렇죠, 연소, 또요 뭐 녹 쓰는 거, 산화환원이죠. 산화, 이런데 산소가 많이 쓰여요.
즉 많이 쓰이는 애를 기준으로 하자 이거예요. 우리는 수소로 기준으로 하면 좋잖아요 라고 옛날엔 생각했는데 그게 가장 가벼우니까요. 그러다가 그냥 약소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니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산소를 기준으로 하자. 왜? 산소가 반응성도 많고 뭐 태우면 다 산소 들어가잖아요. 연소란 건 산소가 결합되는 거잖아요. 또 녹 쓰는 것도 산소가 결합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산소가 많은 반응에 참여를 하니까 산소로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했었어요, 과거에. 그러면 왜 현재는 이렇게로 바뀌었을까요? 탄소로. 마찬가지겠죠. 탄소가 많은 반응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화학을 공부하다 보면 바로 유기화학이란 걸 배웁니다. 무슨 화학이요? 유기화학. 유기화학이 뭔지 아세요? 무기화학도 있고 유기화학도 있는데요. 유기화학은 바로 탄소에 대한 탄소화합물. 무슨 화합물? 탄소화합물에 대한 화학이에요. 즉 탄소가 있으면 유기화학이죠. 이게 엄청나게 커요. 우리 사람 탄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웬만한 유기물은 다, 유기물질이란 건 탄소로 이루어진 물질인데 웬만한 건 다 탄소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게 책 한 권이에요. 전공책.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원소 중에 원소가 110개가 넘잖아요, 지금. 근데 그 탄소가 꼭 포함되어 있는 그게 굉장히 많다고요. 책이 한 권이에요. 그리고 책 다른 한 권이 그 탄소 외에 무기화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탄소가 포함되어 있는 게 워낙 많고 이 탄소의 중요성은 진짜 엄청나요. 특히 우리 몸, 생명체는 탄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유기화학이랑 이 생물이랑은 아주 연관성이 크죠. 그게 생화학이고요. 이렇게 탄소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뭐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탄소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탄소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지금 현재는 가장 많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탄소를 기준으로 했다라고까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탄소를 기준으로 해서 탄소의 질량수 12인 거를 원자량 12로 바꾸고 이거에 그램 붙인 거 1몰이다 이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원소 주기율표와 관련지어서 평균 원자량을 공부해 볼게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완벽히 안 거예요. 사실 뒷부분은 뭐 여러분 이미 다 아는 사람도 많으니까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끝.